안녕하세요. 자바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채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께서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채취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냄새가 날까? 하는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모르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되죠. 채취가 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샘에서 나오는 분비물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에크린샘이라고 하는데 손바닥이나 발바닥처럼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있어요. 이 땀 자체는 냄새가 없지만 피부 표면의 세균과 만나면서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포크린샘입니다. 이것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꼽, 귀 안쪽 같은 특정 부위에 있어요. 사춘기나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와 관련이 있어서 특히 강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내가 바로 이것이죠. 세 번째는 피지샘에서 나오는 기름 냄새입니다. 얼굴에 T존이나 가슴, 등, 두피에 많이 있어서 꿉꿉한 기름 냄새를 만들어내죠. 나도 냄새가 날까? 많은 분들이 내가 냄새 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냄새에 적응이 되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후각 피로 현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입었던 옷을 하루 정도 두었다가 냄새를 맡아보시는 거예요. 굳이 비닐봉지에 넣을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샤워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올바른 샤워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머리부터 씻으세요. 머리를 감을 때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두피의 피지와 헤어 제품들을 제거하면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머리부터 감으셔야 해요. 두 번째, 얼굴 세안하기. 머리 감을 때 흘러내린 성분들이 얼굴에 묻어 있으니까 얼굴 전용 세안제로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손 세정제나 바디워시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 피부는 몸보다 훨씬 민감하거든요. 세 번째, 몸 전체 씻기. 이제 바디워시나 비누로 몸을 씻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는 더 꼼꼼히 씻어주세요. 네 번째, 마지막에 양치하기. 양치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치약의 계면활성제와 멘톨 성분이 입 주변 피부에 닿으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 후에는 바로 입 주변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씻는 것이 최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떼수건이나 스펀지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손으로 씻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려요. 거친 도구들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세정제에는 이미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서 기름과 물을 섞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품을 내서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시면 충분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는 손으로 씻는 것을 더욱 추천드리는데요. 몸을 씻으면서 모든 관절을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관절 운동이 됩니다.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위들, 냄새가 나기 쉬운 특별한 부위들이 있어요. 겨드랑이, 사타구니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배꼽, 귀 뒤, 귀 안쪽도 꼼꼼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항균 작용이 있는 세정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씻은 후의 보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씻어도 보습을 안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서 오히려 세균이 침입하기 쉬워져요. 그러면 모낭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과 횟수. 샤워는 5분에서 10분 이내로 끝내시는 것이 좋아요. 너무 오래 뜨거운 물에 있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특히 뜨거운 증기가 피부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씻은 후에 완전히 말려주시는 것이에요. 특히 발가락 사이, 배꼽 같은 곳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오히려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언제 샤워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 샤워가 좋은지 저녁 샤워가 좋은지 궁금해하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저녁에는 반드시 씻으셔야 하고 아침에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외부 활동을 하고 오신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사용해서 씻으셔야 해요. 하루 종일 쌓인 노폐물과 세균들을 제거해야 하거든요. 아침에는 피부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하시면 됩니다. 피지 분비가 많으신 분들은 얼굴만 세안제로 씻으시고 나머지는 물로만 씻으셔도 충분해요.
하루에 2번씩 세정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과 체취의 관계. 놀랍게도 우리가 먹는 음식이 체취에 영향을 줍니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남성보다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남성의 체취가 더 매력적이라고 평가되었어요. 냄새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황이 많이 들어있는 마늘이나 치즈, 십자화가 채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육고기 같은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세 번째는 기름이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예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정크푸드를 많이 드시면 혈당 변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서 체취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 나이가 들면서 체취가 변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몸의 대사 과정이 변하고 피부의 기름과 물의 조성도 바뀌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만들어내는 수분량이 줄어들어요. 땀이 많이 나면 계속 씻겨 나가는데 어르신들은 땀 자체가 적게 나니까 냄새 성분들이 오래 머물러 있게 되죠. 또한 환기를 잘 안 시키시는 경우가 많아서 냄새가 공간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무리 전략이 중요하다고 해도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와 개인위생이 필요해요. 비만과 당뇨가 있을 때 비만이신 분들은 살이 접히는 부분이 많아서 샤워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기름 냄새가 더 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나 목 뒤에 검은 착색이 보이시면서 비만이시라면 당뇨 위험도 있으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샤워법과 체취 관리법을 실천하시면 자신 있게 사람들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씻기, 손으로 부드럽게 씻기, 씻은 후 보습하기, 완전히 말려주기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저녁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씻어주시고요. 건강한 식습관도 함께 지켜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육식보다는 채소를 조금 더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